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오늘도 다리가 나를 버티지 않을까봐 무서워요. 그 한마디에 담긴 두려움. 저는 45년 동안 정형외과 전문의로 일하며 수천 번 들어왔습니다. 화장실까지 가는 10걸음이 왜 이렇게 먼지, 손주를 안아주고 싶어도 다리가 말을 안 듣는다고. 목소리를 떨며 하소연하시는 분들, 그 눈빛 속엔 단순한 통증 이상의 공허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자유를 잃는다는 건 결국 삶을 잃는다는 것과 같으니까요. 저는 박세훈입니다. 85세의 나이에도 매일 병원을 나서며 걷고 1만 명이 넘는 환자분들의 다리를 붙잡아온 의사입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은 환자분들이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라고 속삭일 때예요. 78세 김할머니도 그러셨죠. 어느 날 계단에서 미끄러져 골반이 부러졌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퇴원 후 3개월 만에 다시 휠체어에 앉아오셨어요. 선생님, 이제 아들 집에도 못 가요. 다리가 무서워서. 눈물이 고인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시던 그 모습, 아직도 생생합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손주를 안을 수도, 시장에 혼자 갈 수도 없었어요. 부부 사이도 멀어졌습니다. 여보, 나 때문에 미안해 라는 말 한마디가 집 안을 무겁게 짓눌렀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노인 질환의 85%는 다리에서 시작되지만 이는 결코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수만 장의 엑스레이를 보며 깨달은 진실은 다리가 약해지는 건 관리 부족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리는 몸의 거울입니다. 다리가 건강하면 심장도, 뇌도, 심지어 부부 관계까지 건강해집니다. 김할머니도 처음엔 포기했지만 작은 변화로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선생님, 내가 다시 시장에 가서 생선도 사고 손주 손도 잡았어요. 그 미소가 제게는 최고의 보상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약속드릴게요. 80세에도 손주를 안고 아침 산책을 하고 여행을 떠날 수 있는 4가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혈류를 깨워 생명의 강을 흐르게 하는 법. 둘째, 근력을 입혀 뼈를 지키는 갑옷을 만드는 법. 셋째, 영양으로 다리를 만드는 재료를 채우는 법. 넷째, 하루 24시간 다리에 불을 지피는 생활 습관을 들이는 법. 이 모든 건 약도, 비싼 치료도 아닌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30년 젊어지는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김할머니처럼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라는 후회 대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구나 라는 감동을 느끼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의 다리를 깨우는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자, 이제 여러분의 다리를 깨우는 첫 번째 비밀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바로 혈류예요. 피는 우리 몸의 생명의 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강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으면 몸 전체가 고통받습니다. 특히 다리는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라 혈류가 막히면 제일 먼저 신호를 보내요. 다리가 붓는 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심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랍니다. 79세 이옥순 할머니를 기억하세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 다리가 퉁퉁 부어올라 양말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선생님, 밤만 되면 종아리가 터질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며 제 진료실에 오셨죠. 할머니는 평생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만 하시고 은퇴 후엔 집에서 TV만 보시며 지내셨어요. 다리가 조금 무거운 건 나이 탓이라 여기시고 그냥 참고 사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심부정맥 혈전증 초기였어요.
다행히 빠르게 치료를 해서 생명을 구했지만 할머니는 병상에서 저에게 속삭이셨어요. 내가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이렇게 무섭게 되진 않았을 텐데 혈류가 막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다리가 붓고 그 부종 때문에 통증이 오고 더 나아가 혈전이 생깁니다. 이 혈전이 떨어져 나가면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낙상 중 40%가 바로 이 부종 때문에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거예요. 피는 강물입니다. 흐르지 않으면 썩고 몸 전체를 병들게 하죠. 할머니처럼 작은 신호를 무시하다가 큰 화를 입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45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며 깨달았어요. 다리 부종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에요. 혈관이 약해지고 혈액이 정체되는 거죠. 특히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다리 아래로 피가 고이고 심장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마치 강물이 댐에 막혀 넘치는 것처럼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강을 다시 흐르게 하는 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4가지 방법만 실천하시면 할머니처럼 위기를 넘기고 오히려 더 건강한 다리를 되찾을 수 있어요. 자, 이제 그 비밀을 하나씩 열어볼까요? 이제 혈류를 깨우는 4가지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집에서 의자 하나만 있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실천들이에요. 이옥순 할머니도 처음엔 이게 과연 될까 하시며 반신반의하셨지만 한 달 만에 선생님, 다리가 가벼워졌어요 라고 웃으시며 오셨어요.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천천히 따라오세요. 첫 번째는 발목 펌프예요. 앉아서 하실 수 있어서 TV 보시면서도 좋습니다. 발끝으로 큰 원을 그려보세요. 시계 방향으로 20번, 반시계 방향으로 20번. 이렇게 발목을 돌리면 종아리 근육이 펌프처럼 작동해서 피를 심장으로 다시 보내줍니다. 마치 작은 엔진이 다리 아래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하루 3번, 3분씩만 해보세요. 할머니는 이걸 하시고 나서 밤에 다리가 덜 무거워요 라고 하셨어요. 실제로 혈액 순환이 좋아지면 부종이 줄고 통증도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는 온냉 교차 족욕입니다. 집에 있는 대야 2개만 준비하세요. 하나는 따뜻한 물 40도쯤, 다른 하나는 찬물 15도쯤. 따뜻한 물에 발을 3분 담그고 찬물에 1분 담그는 걸 3번 반복해보세요. 혈관이 따뜻할 때는 확장되고 찬물에서는 수축되면서 탄력이 생깁니다. 마치 혈관 체조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이걸 저녁에 하시고 나서 잠이 솔솔 와요 라고 하셨어요. 실제로 이 방법은 부종을 줄이고 혈관벽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피곤한 하루 끝에 따뜻한 물에 발 담그는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실 거예요. 세 번째는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들기예요. 누워서 다리를 벽에 기대거나 베개로 받쳐 5분만 있어 보세요. 중력이 피를 아래로 끌어내리는데 이렇게 거꾸로 하면 정체된 피가 자연스럽게 빠져나갑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시며 웃으셨지만 매일 하시고 나서 다리가 홀가분해요 라고 하셨어요. 특히 장시간 앉아 계신 분들께 추천해요. 책 읽거나 음악 들으며 하다 보면 5분이 금방 지나갑니다. 이 간단한 동작 하나로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에요. 마지막 4번째는 다리 마사지예요. 발바닥부터 종아리, 허벅지까지 부드럽게 문지르는 거예요. 목욕 후 따뜻한 참기름이나 로션을 바르고 손으로 천천히 쓸어 올리듯 해보세요. 피부가 부드러워지면서 혈액이 더 잘 흐릅니다.
할머니는 가족들에게 너희도 해줘라고 하시며 웃으셨어요. 실제로 마사지는 순환을 돕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 숙면까지 유도합니다. 부부가 서로 해주면 더 좋아요. 여보, 오늘 피곤하지 하며 다리를 주물러주는 그 시간이 사랑을 나누는 순간이 되죠. 이 4가지를 하루에 한 번씩만 해보세요. 발목 펌프 아침에, 족욕 저녁에, 다리 들기 낮잠 시간에, 마사지, 자기 전에 3개월 후 이옥순 할머니는 부종이 80% 줄고 양말도 편하게 신으시며 시장도 다니셨어요. 선생님, 내가 다시 걸을 수 있을 줄이야. 그 눈빛이 얼마나 밝던지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 다리가 붓고 종아리가 딱딱해지면 절대 참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오세요. 이제 이 혈류를 깨운 다리로 다음은 근력을 키워 뼈를 지키는 법을 알아볼까요? 혈류를 깨운 다리가 이제는 튼튼한 갑옷을 입을 차례예요. 바로 근력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육은 우리 몸의 든든한 보호자예요. 그런데 65세가 지나면서 매년 1-2%씩 조용히 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게 쌓이면 10년 만에 20%가 줄어들어요. 그만큼 다리가 약해지고 균형을 잃기 쉽죠. 저는 이걸 조용한 도둑이라고 부르는데 소리 없이 근육을 훔쳐가는 거예요. 68세 최영식 회계사님을 떠올려 보세요. 평생 숫자와 씨름하며 사신 분이셨어요. 퇴직 후엔 이제 좀 쉬자 하시며 소파가 집이 됐죠.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 TV 앞에서 점심, 저녁까지 그대로 앉아 계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화장실 가는 길에 발이 걸려 넘어지셨어요. 대퇴골이 부러졌습니다. 수술은 잘 됐지만 6개월 동안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회계사님은 제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내가 다시 걸을 수 있을까요? 그 목소리에 담긴 불안,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돼야 하나 하시며 한숨 지으시던 모습이요. 근력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낙상이 먼저 오고 골절이 따라오고 결국 장기 요양으로 이어집니다. 병원에 누워 계시다 보면 몸뿐 아니라 마음도 약해져요. 서울대 연구에서 나온 결과인데 근력이 프로만 줄어도 기억력이 15%나 떨어진대요. 다리가 약해지면 뇌로 가는 혈류도 줄고 뇌가 덜 움직이게 되죠. 회계사님도 요즘 숫자가 헷갈려요 라고 하시며 걱정하셨어요. 근육은 다리의 갑옷입니다. 갑옷이 얇아지면 뼈가 쉽게 부러지고 한번 부러지면 회복이 더뎌요. 특히 노년엔 뼈도 약해져 있으니 작은 충격에도 큰 상처가 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선생님, 내가 젊었을 때 운동 좀 할 걸. 후회하시지만 사실 늦지 않았어요. 회계사님도 처음엔 절망하셨지만 작은 운동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6개월 후 제 진료실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셨어요. 선생님, 유럽 여행 다녀왔어요. 그 밝은 미소가 얼마나 따뜻하던지. 근육은 다시 키울 수 있어요. 약해진 갑옷을 다시 두껍게 만들 수 있죠. 여러분도 회계사님처럼 소파에서 일어나 다리에 힘을 불어넣을 수 있어요. 이제 그 안전한 4가지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의자 하나만 있으면 돼요. 천천히 따라오시면 돼요. 자, 준비되셨나요? 이제 최영식 회계사님이 다시 일어선 비밀, 안전한 4가지 근력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의자 하나만 있으면 돼요. 무릎이 안 좋으셔도 관절염이 있으셔도 괜찮아요. 가벼운 버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회계사님도 처음엔 선생님, 이게 과연 될까요 하시며 웃으셨지만 매일 조금씩 하시고 나서 내 다리가 다시 살아났어요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 첫 번째는 손 없이 일어나기예요.
의자에 앉아서 손은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대로 일어나세요. 그리고 다시 앉아요. 이게 한 번이에요. 처음엔 5회만 해보세요. 3세트로 나눠서요. 손을 쓰지 않으면 다리 근육이 제대로 힘을 내야 하거든요. 회계사님은 TV 광고 시간마다 이걸 하셨어요. 광고 나오면 일어나는 게 재미있어요 라고 하시며 웃으시더라고요. 이 운동은 허벅지 앞근육을 튼튼하게 해줘요. 낙상 예방에 최고예요. 무릎이 아프시면 의자를 조금 높게 해서 해보세요. 천천히 숨을 쉬며 하다 보면 어느새 10회도 가볍게 됩니다. 두 번째는 벽 스쿼트예요.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무릎을 90도쯤 구부려 앉는 거예요. 마치 의자에 앉은 듯이요. 10초 버티고 일어나세요. 처음엔 힘들 수 있지만 30초까지 가보세요. 3번 반복해요. 회계사님은 벽이 나를 안아주는 기분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이건 허벅지와 엉덩근을 동시에 키워줍니다. 뼈를 지키는 갑옷이 두꺼워지는 거죠. 관절염 있으시면 무릎을 덜 구부려서 해보세요. 45도만 해도 충분해요. 벽에 기대니 부담이 적어요. 집에서 혼자 하시기 딱 좋습니다. 3번째는 한발서기예요. 의자나 벽을 잡고 한 발을 살짝 들고 10초 버텨보세요. 왼쪽, 오른쪽 번갈아 하세요. 균형 감각이 깨어나요. 회계사님은 부엌에서 밥하시며 이걸 하셨어요. 이제 넘어질까봐 무섭지 않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운동은 발목과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고 뇌로 가는 신호를 빠르게 해줍니다. 기억력에도 좋아요. 처음엔 5초만 해도 돼요. 손으로 잡고 있으니 안전합니다. 매일 하다 보면 한 발로 30초도 버티게 돼요. 손주랑 장난칠 때도 안 넘어지실 거예요. 마지막 4번째는 발끝 들기예요. 발 뒤꿈치를 들고 3초 버티세요. 15회, 2세트로요. 회계사님은 이게 제일 쉽네요 하시며 매일 하셨어요. 종아리 근육이 펌프처럼 피를 올려보내요. 혈류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릎 아프시면 의자 잡고 하세요. TV 볼 때마다 광고 시간에 딱이에요. 이 4가지를 하루에 한 번씩만 해보세요. 손 없이 일어나기 아침에, 벽 스쿼트 점심에, 한발 서기 저녁에, 발끝 들기 자기 전에. 6개월 후 회계사님은 유럽 여행도 다녀오셨어요. 아내가 제 팔짱 끼고 걸어요 라고 하시며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무리하시면 안 돼요. 통증 있으면 바로 멈추시고 가벼운 버전으로 시작하세요. 이제 이 튼튼한 다리로. 다음은 영양을 채워 다리를 만드는 재료를 알아볼까요? 이제 튼튼해진 다리에 제대로 된 재료를 채워줄 차례예요. 바로 영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몸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다리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재료를 주면 연골이 튼튼해지고 염증이 가라앉아요. 하지만 잘못된 음식만 먹으면 아무리 운동해도 소용없죠. 마치 집을 지을 때 벽돌 대신 모래만 쓰는 격이에요. 73세 박정자 선생님을 기억하세요. 평생 아이들 가르치며 사신 분이셨어요. 은퇴 후엔 이제 좀 편하게 먹자 하시며 라면과 빵 위주로 드셨어요. 아침엔 토스트, 점심엔 컵라면, 저녁엔 빵 한 조각. 처음엔 괜찮았지만 점점 무릎이 시큰거리고 붓기 시작했어요. 결국 관절염이 악화돼 약을 7알씩 드셔야 했죠. 진료실에 오셨을 때 선생님은 선생님, 무릎이 불덩이 같아요. 밤에 잠도 못 자요 라고 하시며 울먹이셨어요. 평생 서서 아이들 가르쳤는데 이제 걸을 수도 없나 봐요. 그 목소리에 담긴 절망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연골은 음식으로 재생됩니다. 단백질은 연골의 벽돌이에요. 매일 조금씩 쌓아 올려야 튼튼한 집이 되죠. 항산화제는 염증 소방수예요. 불이 나면 바로 꺼주듯 관절 속 염증을 진정시켜줍니다.
오메가3는 윤활유예요. 뻑뻑한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해주죠. 선생님은 이걸 모르고 인스턴트 음식만 드시다 연골이 닳아버렸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도 식단을 바꾸시고 나서 약을 끊었어요 라고 웃으시며 오셨어요.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려요. 오늘 먹는 한 숟갈이 내일 다리를 만듭니다. 선생님처럼 라면과 빵만 드시면 소금과 설탕이 몸을 망쳐요. 연골은 단백질 없이 재생되지 않고 항산화제 없이 염증에 시달려요. 오메가3가 없으면 관절이 삐걱거립니다. 하지만 좋은 음식을 주면 몸이 알아서 고쳐요. 선생님은 처음엔 이 나이에 식단 바꾸는 게 될까요 하시며 걱정하셨어요. 그런데 한 달 만에 무릎이 덜 아파요 라고 하시더니 1년 후엔 엑스레이에서 연골이 두꺼워졌대요. 선생님, 내가 다시 교실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그 미소가 얼마나 따뜻하던지. 영양은 다리의 기초예요. 혈류와 근력을 아무리 좋게 해도 재료가 나쁘면 무너집니다. 여러분도 선생님처럼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다음에 말씀드릴 4가지 식단 원칙만 지키시면 약 없이도 다리가 가벼워집니다. 자, 이제 그 재료를 하나씩 채워볼까요? 이제 박정자 선생님이 다시 일어선 비밀, 다리를 위한 4가지 식단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매일 한 끼씩만 바꿔보세요. 선생님도 라면 끊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하시며 웃으셨지만 한 달 만에 약이 필요 없어요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부엌에서 시작하는 변화예요. 첫 번째 원칙은 단백질을 3끼에 꼭 넣는 거예요. 연골의 벽돌이라고 했죠. 하루에 한 줌씩만 드세요. 생선, 달걀, 두부, 요거트가 좋아요. 아침엔 달걀 하나 삶아서, 점심엔 두부 반모 반찬으로, 저녁엔 고등어 구이 한 토막. 선생님은 처음엔 고기 없이 배고프지 않을까요 하시며 걱정하셨어요. 그런데 단백질을 채우니 배가 든든하고 무릎이 덜 시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단백질은 근육도 지키고 연골도 재생해줍니다. 시장에서 싱싱한 생선 사오는 그 재미가 쏠쏠해요. 가족과 함께 먹으면 더 맛있죠. 두 번째는 5가지 색의 채소와 과일을 먹는 거예요. 빨강, 초록, 노랑, 흰색, 보라색. 염증 소방수예요. 브로콜리, 당근, 블루베리, 양배추, 포도. 한 끼에 5색만 넣어보세요. 선생님은 채소 싫어하는 남편이 투덜거려요 하시며 웃으셨어요. 그런데 샐러드로 만들어주니 이게 이렇게 맛있었나 하시더라고요. 항산화제는 관절 속 불을 꺼주고 면역도 올려줍니다. 시장 가서 색색깔 채소 고르는 게 놀이가 돼요. 손주랑 같이 골라 먹으면 더 좋아요. 세 번째는 등푸른 생선과 견과류를 주 3회 드시는 거예요. 오메가3 윤활유예요. 고등어, 정어리, 아몬드, 호두, 구워 먹어도, 통조림으로 먹어도 좋아요. 선생님은 생선 비린내 싫어요 하시며 망설이셨어요. 그런데 구이로 드시고 나서 관절이 부드러워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고 관절을 미끄럽게 해줍니다. 주말에 가족과 생선 구이 파티하면 어때요? 견과류는 간식으로 한 줌씩, TV 볼 때 딱이에요. 마지막 4번째는 물을 6에서 8컵 마시는 거예요.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로 천천히요. 연골은 물로 촉촉해야 해요. 선생님은 커피만 마셨어요 하시며 웃으셨어요. 물 마시기 시작하시고 피부도 좋아지고 무릎도 덜 뻑뻑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물은 혈류도 돕고 독소도 빼줍니다. 컵에 레몬 한 조각 넣어 마시면 더 상쾌해요. 이 4가지를 실천해보세요. 단백질 3끼, 5색 채소,
등푸른 생선 주 3회, 물 6컵. 1년 후 선생님은 약을 끊고 엑스레이에서 연골이 재생됐대요. 선생님, 내가 요리하는 게 재미있어요 라고 하시며 웃으시더라고요. 자연 한겸제로 강황 우유나 생강차도 좋아요. 다리를 위해 요리하는 순간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이 영양으로 채운 다리로. 다음은 하루 24시간 습관을 바꿔 불을 지피는 법을 알아볼까요? 이제 영양으로 채운 다리에 불을 지펴볼 차례예요.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여러분, 하루 30분 운동이 중요하긴 하지만 나머지 63시간 30분이 더 중요해요.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앉고, 서고, 걷느냐가 다리를 결정짓죠. 작은 습관 하나가 쌓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75세 장미경 할머니를 떠올려 보세요. 평생 손주들 돌보고 집안일 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은퇴 후 남편과 함께 소파가 집이 됐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10시간 넘게 앉아 TV만 보셨어요. 처음엔 쉬는 게 좋다 하시며 좋아하셨지만 점점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려오기 시작했어요. 진료실에 오셨을 때 할머니는 선생님, 다리가 자꾸 저려요. 밤에 잠도 못 자고 우울해요 라고 하시며 한숨 지으셨어요. 손주들이 와도 안아줄 기운이 없어요. 그 눈빛에 담긴 외로움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나쁜 습관은 조용히 다리를 망칩니다. 양반다리는 혈관을 압박해요.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부종과 저림이 옵니다. 할머니는 편해서 하시던 습관이었지만 그게 다리를 병들게 했어요. 딱딱한 슬리퍼도 마찬가지예요. 발 아치가 무너지면 충격이 무릎과 허리로 올라가요. 할머니는 오래된 슬리퍼를 신고 다니시다 발바닥이 아팠어요. 선생님, 발이 평평해진 것 같아요. 하시며 걱정하셨어요.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려요. 운동은 불꽃놀이예요. 하지만 습관은 매일 타는 촛불입니다. 30분 운동으로 불꽃을 피워도 나머지 시간에 잘못된 자세로 앉으면 금방 꺼져요. 할머니도 소파 생활이 길어지면서 혈류가 막히고 근육이 약해졌어요. 우울감까지 오니 악순환이었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할머니는 작은 습관을 바꾸시고 나서 이제 손주랑 공원 가요 라고 웃으시며 오셨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다음에 말씀드릴 4가지 황금 습관만 지키시면 하루 24시간 다리에 불을 지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불씨를 하나씩 키워볼까요? 이제 장미경 할머니가 다시 웃게 된 비밀. 다리를 살리는 4가지 황금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하루 종일 작은 변화만 주면 돼요. 알람 하나, 신발 한 켤레만 있으면 됩니다. 할머니도 선생님, 이게 이렇게 쉬울 줄이야 하시며 웃으셨어요. 여러분도 따라 해보세요. 첫 번째는 30분마다 2분 걷기예요. 핸드폰 알람을 설정해보세요. 일어나서 걸어요 라고. 앉아 계시다 알람 울리면 자리에서 일어나 집안을 천천히 걸어요. 부엌까지 갔다 오는 정도예요. 할머니는 TV 보시다 알람 울리면 또 하시며 웃으시더니 곧 습관이 됐어요. 다리가 덜 저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건 혈류를 깨우고 근육을 쉬지 않게 해줍니다. 사무실이나 집에서 하시기 딱 좋아요. 2분만 투자하면 하루 종일 다리가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앉은 자세예요. 허리를 곧게 펴고 다리는 꼬지 마세요. 발바닥은 바닥에 붙이고요. 할머니는 소파에 기대 앉으시다 허리가 아팠어요. 쿠션 하나 넣고 허리 쓰니 편안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리 꼬면 혈관이 눌려 피가 안 통해요. 자세가 좋아지면 척추도 보호되고 다리도 편합니다. 의자에 앉을 때마다 허리 펴라고 속으로 외워보세요. 가족이 요즘 자세가 좋아졌네 할 거예요. 세 번째는 쿠션 있는 신발 고르기예요. 발바닥 아치를 지지하는 신발로요. 낮은 굽, 부드러운 밑창. 할머니는 딱딱한 슬리퍼 신다. 발이 아팠어요. 새 신발 사드리니 발이 안 아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신발은 다리의 충격 흡수기예요. 시장 갈 때, 산책할 때 신으세요. 집 안에서도 실내화로 바꿔보세요. 발이 편하면 무릎, 허리까지 편해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루 20분 걷기예요. 아침 10분, 저녁 10분으로 나눠요. 동네 한 바퀴, 공원 산책. 할머니는 손주 손잡고 할머니 따라와 하시며 걸으셨어요. 기분이 좋아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걷기는 심장도 튼튼하게 하고 기분도 올려줍니다. 수면 자세도 중요해요. 다리 사이에 베개 넣으면 혈류가 좋아져요. 이 네 가지를 해보세요. 알람으로 2분 걷기, 허리 펴고 앉기, 좋은 신발. 20분 산책. 3개월 후 할머니는 통증이 사라지고 손주랑 공원도 가셨어요. 선생님, 다리가 가벼워졌어요. 그 미소가 따뜻했어요. 오래된 슬리퍼, 양반 다리는 버리세요. 이제 이 습관으로 불지핀 다리로. 다음은 아침 5분 의식을 알아볼까요?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특별한 순간을 알려드릴게요. 아침 5분 의식입니다. 아침 5분만 있다면 그 시간을 다리에게 주세요. 이 작은 루틴이 다리를 30년 젊게 만들어줍니다. 혈류, 근력, 영양, 습관을 모두 모아놓은 선물 같은 시간이에요. 장미경 할머니도 선생님, 아침이 기다려줘요 하시며 웃으셨어요. 여러분도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시작해보세요. 첫 번째는 기상 후 2분 발바닥 마사지예요. 골프공 하나 준비하세요. 침대 옆에 두고 맨발로 공을 밟아 굴려보세요. 발바닥 전체를 앞뒤로, 좌우로 문지르듯이요. 할머니는 발이 간지러워요 하시며 깔깔 웃으셨어요. 이건 혈류를 자극하고 신경을 깨워줍니다. 밤새 굳어있던 발이 부드러워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는 이 2분이 하루 종일 다리를 깨워줍니다. 공 대신 손으로 문지르셔도 좋아요. 발가락 하나하나 주물러 주세요. 아, 시원해 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두 번째는 따뜻한 물 한 잔에 레몬이나 생강 한 조각 넣어 마시기예요. 일어나서 바로 부엌으로 가서 끓인 물에 얇게 썬 레몬이나 생강을 넣어요. 천천히 홀짝홀짝 마시세요. 할머니는 커피 대신 이게 좋아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건 몸속 독소를 빼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순환도 좋아져요. 아침 공복에 마시면 위도 부드럽게 깨워줍니다. 레몬이 없으면 꿀이나 그냥 따뜻한 물로 해도 돼요. 이 한 잔이 다리에 생기를 불어넣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맨발로 3분 걷기예요. 차가운 바닥이나 지압 매트 위를 천천히 걸어요. 발바닥이 자극되면서 근육이 깨어납니다. 균형 감각도 좋아져요. 할머니는 집 안복도를 오가며 발이 차갑지만 기분 좋아요 라고 하셨어요. 지압 매트가 없으면 그냥 마룻바닥이나 타일 위에서요. 발끝으로, 뒤꿈치로 번갈아 밟아보세요. 이 3분이 발 근육을 활성화하고 하루 종일 안정감을 줍니다. 이 세 가지를 매일 아침 해보세요. 2분 마사지, 따뜻한 물 한 잔, 3분 맨발 걷기. 효과는 바로 느껴집니다. 아침 부종이 줄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쳐요. 할머니는 아침 뻐근함이 사라졌어요 라고 하시더니 이제 손주랑 아침 산책도 나가셨어요. 아침의 한 걸음이 노화의 두려움을 넘어서는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이제 이 모든 걸 모아 마무리로 여러분의 다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자, 이제 우리 함께 걸어온 긴 여정을 돌아보며 따뜻하게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이 한마디, 진료실에서 수없이 들어온 후회예요. 눈물 삼키며 하시는 그 말씀. 저는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오늘 이미 그 문턱을 넘으셨어요. 혈류를 깨우고, 근력을 입히고, 영양을 채우고, 습관으로 불을 지핀 이 모든 여정이 여러분의 다리를 다시 자유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먼저 4가지 기둥을 한 번 더 가볍게 짚어볼게요. 혈류는 생명의 강을 흐르게 하는 거예요. 발목 펌프 한 번,
조격 한 번이 피를 심장으로 돌려보내죠. 근력은 뼈를 지키는 든든한 갑옷이에요. 손 없이 일어나기. 벽 스쿼트가 다리를 튼튼하게 감싸줍니다. 영양은 다리를 만드는 좋은 재료예요. 단백질 한 줌, 5색 채소, 등푸른 생선이 연골을 재생시키죠. 그리고 습관은 하루 24시간 그 불을 지펴주는 거예요. 30분마다 2분 걷기, 올바른 자세, 좋은 신발이 다리를 쉬지 않게 해줍니다. 이 4가지만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82세 김영철 할아버지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어요. 3년 전 집 앞 계단에서 넘어지셔서 대퇴골이 부러졌어요. 수술 후 6개월 동안 침대에 누워 계시며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하셨대요. 손주 얼굴도 제대로 못 보시고 아내와 산책하던 길도 멀어졌죠. 그런데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발목 펌프부터 시작해서 매일 조금씩 실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매일 아침 손주 손잡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저녁엔 라디오 틀어놓고 아내와 춤추신대요. 선생님, 다리가 다시 살아났어요 라고 하시며 웃으시는 그 미소, 정말 눈부셨어요.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걸을 수 있을 줄이야. 이 나이에 춤이라니 꿈만 같아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 딱 하나만 시작해보세요. 발목 펌프로 3분만 돌려보시거나 물 한 잔 천천히 마시거나 의자에서 손 없이 일어나기. 그게 전부예요. 작은 한 걸음이 쌓여 큰 자유가 됩니다. 그래서 3일 다리 깨우기 챌린지도 준비했어요. 첫째 날은 발목 펌프와 물 6컵으로 혈류를 깨워보세요. 둘째 날은 손 없이 일어나기 5번의 10분 걷기로 근력을 느껴보세요. 셋째 날은 아침 5분 의식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댓글로 도전 시작 남겨주시면 제가 매일 응원할게요. 함께 걸어요.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모여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사람은 머리가 휘어질 때 늙는 게 아니라 다리가 걷기를 멈출 때 늙는다고 했죠. 여러분의 좋아요 한 번, 구독 한 번이 누군가의 다리와 인생을 살릴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한 다리로 자유로운 노후를 함께 만들어가요. 고맙습니다.